이걸 들여다봤다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았다. 그럼 이건 자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놓는다 해도 이어서 한 집, 두 집, 세 집을 그렇습니다. 내고 살았죠. 여기를 들어가도 자, 이거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려내서 그렇습니다. 완벽한 두 집이 났죠. 완벽한 두 집이 났죠. 네. 이건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걸 바둑용으로 들여다봤다 그럽니다. 이런 걸 이제 팩감을 썼다 그럽니다. 이렇게 쓰면은 팩감이 안 됩니다. 이걸 두어봤자 여기를 잇게 되면 여기 한 집 끝내게 한 겁니다. 여기 한 집을 나게 한 겁니다. 흙집을. 그래서 팩감을 쓸 때는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이렇게 찔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뭔가 두 집이 난 것 같지만 네. 이 집이 바로 옥집이라는 걸 그렇죠. 아셔야 다음에 돼요. 한번 보면은 네. 먹여치고 이걸 먹여친다는 표현을 쓰죠. 이으면 단수를 몰아서 한 집밖에 없고 따도 결과적으로는 조이게 되면은 이건 이제 놓을 필요 없이 죽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가 쑥 들어가면 이건 이제 옥집이라고 합니다. 옥집을 방지하려면 여기를 이으면 살아있고 여기를 찔러 들어가면 죽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겠죠?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끝 문제인데 참 네. 재밌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완생같이 보이죠. 완생은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제가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일단 둘 수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쪽부터 한번 이제 볼까요? 거기를 두면은 보통 바둑 모양이 비슷할 때는 바둑 격언에 좌우 동형, 양쪽이 똑같을 때는 중앙에 수가 있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들어가봤자 이곳은 완벽한 두 집이 완벽한 집입니다. 살아있죠. 그러나 여기를 두게 되면 지금 여기를 두면 살아있는데 네.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를 두면 이게 보세요. 이거는 일이 나는 거죠. 찔러서 네, 옥집이 반수 되겠습니다. 쳐서요. 이건 실패가 되겠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두어도 네. 여기를 두어서 살아있습니다. 자, 역시나 백이 이곳을 이렇게 둔다면 실패가 되겠죠. 반수 쳐서 옥집이 되죠. 네. 이런데도 이제 항상 바둑 격언이 참 그래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좌우가 똑같을 때는 중앙이 급소다. 여기서 두 군데는 다 실패입니다. 이제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찌르게 되면 바둑은 항상 흑이 한 수, 백이 한 수 두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연속 두 수를 못 두기 때문에 백이 두 번 두면 삽니다. 둔다면 한 번 두고 여기를 두면 사는데요. 두 수를 들 수가 없죠. 네,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이 여기를 찌르고. 자, 그러면 이쪽은 옥집, 이쪽은 한 네. 집밖에 안 났죠. 이게 초신자 시절에 이게 꼭 살아있는 걸로 보면 네. 이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이게 헛갈릴 때가 많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여기를 찌르면 반대로 위로 이으면 아래를 찌르고, 네. 또 아래를 이으면 위를 찌르고 옥집이 돼서 죽게 되는데 그냥 이런 데를 두면 이렇게 이어서 완벽한 두 집이 났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찌르면 양쪽에 동시에 두 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집이 안 돼서 죽게 된다. 그걸 옥집, 또 짤록집. 그래서 보통 입구자 행마를 마늘모 행마라고도 하거든요. 마늘모처럼 생겼죠, 입구자가. 그래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짤록집이라고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좌우 동행에는 중앙이 급소다. 찌르면 맛보기로 이 백은 죽어 있습니다. 일단 더 두지 않아도 끝나면 이게 다 흙집인데 몇 집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 20집에다가 21, 22, 23, 24집이 났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옥집에 대해서 네. 배워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활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는 완벽한 두 집이 나야 되죠. 그렇죠. 옥집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아주 실패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유가무가인데요.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뜻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바둑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유가무가는 불상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없는 것은 싸움이 되질 않는다. 아무래도 바둑에 있어서는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집 없는 서름이 제일 서름이 많은데요. 그러면 바둑에 있어서도 두 집이 나질 않으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네, 역시나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그렇습니다. 텐데요. 저번에 가르쳐드렸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네, 지금부터 푸시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이게 백이 젖힌 장면입니다. 흙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이 다섯 점은 코너에 몰려서 완전히 도망갈 데가 없이 돼 있는데
그래서 바둑이 참 오묘한 건요. 유가무가라는 건 집이 있고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젖혔을 때 바로 이렇게 낫대응을 하면 이거는 걸려든 네. 거예요. 상대방의 주문에. 그렇죠. 바둑의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게 그런 건데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근데 이어주질 않죠. 네, 이어주면은 이렇게 단수를 먼저 몰아서 한 수, 두 수가 돼서 백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언제 배웠죠? 패는 요술장이다. 그래서 이걸 패라고 합니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따야 되는데 백은 바로 따질 않고 패의 대가를 지불받자고 하고 또 한 번 다른 데를 두 번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을 따도 몇 집 안 됩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한 10집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패가 나서 낭패입니다. 흙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흙이 그냥 잡을 수 있다면 구태여 아, 패를 그렇죠. 내줄 여기서도 필요가 없죠. 또 이리 몰아봅니다. 네. 이어만 준다면 초보자 때 단수를 몰아서. 그래서 이제 바둑을 벌써 한 몇 달 배우게 되면 한 3개월만 지나면요. 단수는 면해됩니다. 그래서 바둑은 절대 단수는 보고 둬야 된다. 그래서 세수 앞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단수를 못 보는 거예요. 있는 수가 이거 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백 여기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역시나 그럼 패 모양이 되겠네요. 네, 따야 될 때 또 네. 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이제 힌트라는 건 항상 이 격언이 힌트인데 유가 무가는 불상전, 상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한번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후퇴한다고 이렇게 나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집이 나타나서 이게 유가입니다. 여기는 집이 아닙니다. 이게 옥집인데 그 뜻을 잊고 들어가 봅니다. 나도 이제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때 여기서 조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빵 때려버릴 수도 이걸 이제 있죠. 자충수라고 그래요. 이런 수를 바둑에서는 자충수라고 해서 네. 자기 수를 자기가 메웠다. 벌나비들이 불 속을 뛰어드는 거를 자충수라고 합니다. 바둑용어로는. 이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물속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뒤에서 가만히 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네, 해보세요. 이렇게는 줄 수가 없고요. 못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먼저 잡히네요. 잡히죠. 그래서 네. 이런 모양을 바로 유가, 집이 있고 있을 유자죠. 없을 무자, 집이 없다. 여기도 집이 하나씩 같이 나면은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은 집을 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또 같이 집을 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집을 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데를 찔러가도 다시 따내게 되면 패가 아닙니다. 다시 따야 되는데 네, 똑같은 얘는 모양이 되죠. 손을 빼도 그렇죠. 더 갈수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잡으러 올 때 그때 메우면 되죠. 여기를 메워도 되고 네. 여기 메워도 되고 넉 점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찔러 들어오면 그때는 가차없이 따버리게 됩니다. 흑선이기 때문에 다 드러냅니다.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 굉장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또 참 재밌는데 자 보시죠. 지금 이 모양은 풍전 등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젖혔어요. 젖히니까 자 어떻게 두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냥 수상전을 하자고. 그냥 수상전을 하게 되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먼저 단수를 봅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이을 수가 없어요. 수학적이네요. 이어보세요. 이게 있게 된다면 이으면 바로 잡히죠. 네, 이걸 다 따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점, 석점, 넷, 다섯, 7점이 다 드러나게 되죠. 네. 네,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젖혀왔을 때 이렇게 막으면 안 되고 이렇게 놓는다 해도 이걸 이제 먹여쳐서 패가 됩니다. 네. 때리고 또 다른 곳에 두게 되죠. 백은 팩감을 또 쓴 그렇죠. 다음에 또 때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백이 또 한 가지 유리한 건 흙이 땄죠. 이때 백이 이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한 번 더. 네. 그러면 흙은 막아야 됩니다. 이을 수는 없거든요. 네. 바로 때려내니까. 그때 여기를 따냅니다. 이렇게. 네. 따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은 이걸 이제 만패불창이라는데 백선이거든요. 흙이 다른 곳에 두면 백은 따버립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데요. 역시나 이것을 잡을 수 있다면 패를 네. 내줄 필요가 자, 없겠죠. 이런 데서는 조금 전에 첫 문제도 양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이 아니고 이것도 큰일 나고 죽고요. 이렇게 가만히 느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수를 한번 줘볼까요? 먹여치고 이걸 먹여친다는 용어를 쓰죠. 먹여쳤다. 그러면 따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때 이렇게 있습니다. 잡으러 가야겠죠.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따서 2점을 안 되니까요. 잡아버리니까요.